여러분, 드라마나 영화에 나오는 부자들은 대부분 재벌 총수거나 아니면 성공한 사업가 또는 유명 연예인이 많습니다. 그들의 화려한 모습이 우리에게 볼거리를 제공하는 측면도 있겠지만 그런 직업이 자주 등장하는 이유는 바로 그 직업군이 높은 월 현금 흐름을 창출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쉽게 말해 돈을 왕창 버는 직업이라는 거죠. 그럼 우리 같은 대부분의 직장인은 부자가 될 수 없을까요? 네, 인정하기 싫지만 현실적으로 쉽진 않습니다. 특히 남들과 똑같은 일상을 살아서는 절대 부자가 될 수 없죠. 사실 이건 인정하기 싫고 짜증나는 팩트입니다. 우리 같은 직장인은 매달 따박따박 월급을 받지만 월급은 들어오는 순간 바로 스쳐 바람처럼 사라지고 아무리 열심히 일해 진급을 해도 월급은 늘 우리가 그만두지 못할 만큼만 딱 그만큼만 기가 막히게 그만큼만 늘어나죠. 그런데 물가는 매년 오르고 그에 따라 점심값도 쭉쭉 올라 기름값도 올라 내 집 마련 좀 해보려고 열심히 돈 모았더니 집값은 인플레이션으로 몇 억씩 훅 올라버리죠. 그래서 나도 투자 좀 해봐야겠다 했더니 딱 내가 투자하는 그 순간부터 주식이든 코인이든 부동산이든 누가 지켜보다 골탕 먹이듯이 쭉쭉 빠지죠. 이런 일을 몇 번 겪다 보면 이런 말이 저절로 나옵니다. 아 신발 진짜 어쩌라는 거야. 이 답답한 우리 같은 직장인에게 4천억 자산가인 김승호 회장께서는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직장인들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이라는 내용으로 부자가 되고자 하는 직장인이 선택할 수 있는 두 가지 솔루션과 이를 달성하기 위해 필요한 조건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어쩌다 보니 직장인이 됐지만 직장을 다니면서도 부자가 되고 하고 싶은 일도 하고 만나고 싶은 사람도 만나고 가고 싶은 곳도 언제든 떠날 수 있는 시공간과 경제적 자유를 꿈꾸는 분들을 위한 이번 영상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리스펙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다양한 종류의 직업이 있죠. 자본주의에 꼬신 사업가, 스페셜리스트인 의사나 변호사, 개인 사업을 하는 자영업자, 그리고 직장에 소속된 직장인 등 다양한 직업군이 있겠지만 전공과 상관없이 많은 사람들은 회사에 소속된 직장인이라는 직업을 갖고 이 세상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군가 우리에게 당신은 왜 직장인이 되었나요? 라고 묻는다면 그냥 대학 졸업하고 어쩌다 보니 라고 답하거나 아니면 제 전공으론 이 회사에 갈 수 있었어요. 라고 하겠지만 사실 우리가 직장인이 된 결정적인 이유는 이런 것들이 아닙니다. 김승호 회장은 우리가 직장에 다니게 된 이유를 크게 세 가지 때문이라고 합니다. 첫째, 좀 더 안정된 삶을 살고 싶었고, 둘째, 사업은 너무 무서웠고, 셋째, 사업이 하고 싶었어도 아이디어나 돈이 없었다는 거죠. 팩트 폭행이지만 맞습니다. 그렇다 보니 우리는 할 수 없이 직장으로 갔는데 그럼 우리는 부자가 될 수 없는 걸까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본주의 세상에서 직장인이라는 캐릭터가 그닥 유리한 조건은 아니지만 조건이 어찌됐든 어디에나 방법은 다 있죠. 당연히 직장인도 부자가 될 방법이 있습니다. 그것도 두 가지나 있습니다.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께서 그에 져서 돈의 속성에서 자세히 설명해준 직장인이 부자 되는 두 가지 방법, 전혀 다른 접근법의 이 두 가지 방법에 대해서 지금 바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잠깐! 한창 재밌어지려는 이 순간 바쁘시겠지만 잠시 짬을 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김승호 회장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이 직장에 다녀야만 한다. 그런데 직장인으로 백만장자가 되고 싶다. 그렇다면 첫 번째 방법으로는 임원이나 사장이 되어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임원이나 사장이 되고자 한다면 그걸 꿈꾸는 사람이라면 월급을 받고 움직이는 직장인처럼 행동하면 절대 안 되고 스스로를 다른 사람에게 급여를 주고 지시하며 시간에 상관없이 일하는 오너처럼 행동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마치 자신의 상사나 회사를 자신의 고객이라고 생각하고 그 파트너들과 계약을 맺고 내 비즈니스를 하고 있는 경영자라는 마인드로 일을 한다면 일의 성과와 승진이 이어질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일하며 회사의 매출을 늘려주는 직원은 회사 입장에서는 퇴사를 하고 창업을 하거나 경쟁사로 이직을 하면 회사에 큰 위협이 될 수 있으니 그 직원을 묶어놓기 위해 결국 임원이나 사장이라는 동업자의 역할을 줄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면서 김승호 회장께서는 회사가 생각하는 직원의 세 가지 유형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A타입, 급여만큼도 일을 못하는 사람. B타입, 급여 정도는 일하는 사람. C타입, 급여보다 훨씬 더 많은 이익을 만드는 사람. 결국 회사는 급여만큼도 못하는 사람은 자르려고 할 것이고 급여 정도 일하는 사람은 자리는 계속 주지만 승진은 안 시키고 급여보다 많은 돈을 버는 사람만 승진시키고 파트너로 받아들인다는 것이죠. 이것이 회사가 직장인인 우리를 바라보는 기준이며 이 기준에 맞춰 향후 우리의 직장 생활의 한계와 가능성이 사실 모두 다 정해져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만약 자신이 회사에서 제대로 승부를 보고자 한다면 월급 받는 만큼만 일한다라는 마인드는 그 즉시 쓰레기통에 버리고 회사가 자신을 파트너로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증거를 자신의 실력으로 입증해야 합니다. 그리고 여기에 또 플러스 충성도가 필요합니다. 김승호 회장께서는 능력과 충성도라는 두 가지 요인에 대해 충성도는 필수 요건이고 능력은 선택 요건이라고 말씀하시며 능력이 조금 모자라도 충성도가 강한 직원을 승진시킨다고 합니다. 그 이유는 충성도는 없는데 능력이 있는 직원은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결국 창업을 하거나 회사를 위협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죠. 자, 결국 직장인이 회사에서 승부를 봐서 부자가 되겠다는 마음으로 임원이나 사장을 노린다면 첫째, 내가 오너다라는 마인드로 중무장하고 둘째, 받은 월급보다 더 많은 돈을 벌어주고 셋째, 강력한 충성 맹세를 통해 자신의 믿음을 보여주고 이렇게 해야 임원이나 사장이 될 수 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겁나 빡신데 여기다 또 플러스 확실하게 회사에 말뚝을 박으려면 이 두 가지 행동까지 해야 한다고 합니다. 또 뭐냐? 일단 보고를 제대로 해야 한다는 것이죠. 상사가 일을 시켰으면 일을 끝낸 순간 조용히 있지 말고 자신이 지시받은 업무를 다 했다라는 확인 보고를 해주는 거예요. 뭐 했으면 그만이지. 라고 생각하지 말고 자신이 시킨 업무가 잘 진행됐다라는 걸 업무를 마칠 때마다 바로바로 확인시켜주면 상사의 인식 속에는 믿을만한 부하로 각인된다는 겁니다. 결국 일을 다 했으면 짱 박혀 있지 말고 알아서 보고하자 이 말입니다. 그리고 진짜 마지막 조건, 인사를 제대로 해야 한다고 강조하십니다. 상사를 엘리베이터나 식당에서 만나면 피하지 말고 다가가서 먼저 인사를 하자. 상사들은 부하 직원들이 자신을 당길 때만 반응하게 되어 있으니 인사를 통해 상사를 당기자 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직장에서의 성공 원리를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자기 일처럼 성실하게 일하고 회사에 충성하고 보고 바로바로 하고 인사 잘하면 된다 라고 하시면서 이런 직원은 경영자 관점에서는 보석 같은 존재라고 하십니다. 왜냐면 실제로 이런 마인드를 갖고 일하는 직원이 거의 없기 때문이죠. 김승호 회장께서는 이런 과정을 겪어 임원이 되고 사장이 되면 일반 직원들의 10에서 20배 이상의 급여 소득을 받고 회사에 따라서는 특별수당과 스톡옵션이나 지분 매입도 가능해지기 때문에 직장인도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설명이었습니다. 물론 김승호 회장님께서는 덤덤하게 쓰셨지만 우리 직장인이 들으면 결코 쉬운 일은 아니죠. 주말까지 갈아놓고 퇴근 후에도 한시도 일을 놓지 못하는 임원이나 사장님들을 우리는 많이 보지 않습니까? 뭐든 쉬운 건 없겠지만 직장인 중 0.76%만 임원이 된다는 통계에서 알 수 있듯이 이건 정말 어렵고 험난한 길입니다. 그리고 직장인은 꼭 임원이 되겠다는 생각이 아니더라도 최근 통계를 보면 평균 근속연수가 15.2개월이고 퇴직 평균 나이가 49.3세까지 내려온 상태입니다. 즉 우리가 계속 다니고 싶다고 다닐 수 있는 곳이 아닌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직장 내에서는 점점 치열한 승진 경쟁이 발생하고 그 과정에서 많은 사람들이 심한 스트레스를 받고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보기도 합니다. 그렇기에 저는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신 직장인이 부자 되는 두 번째 방법을 더 좋게 보고 있습니다. 그 두 번째 방법은 바로 투자입니다. 직장인이 부자가 되기 위해선 급여의 20% 이상을 계속 모아서 종잣돈을 만들고 투자를 지속해야 하며 직장인인데도 투자를 하지 않는 사람이 부자가 될 방법은 부자와 결혼하거나 복권에 당첨되는 것밖에 없다고 강조하십니다. 그러면서 만약 승진을 통한 성공을 꿈꾸지 않거나 자신에게 기회가 없을 것 같다고 생각된다면 그 순간 바로 부지런히 투자에 대한 공부를 해야 한다고 말하며 투자를 하지 않고 퇴직금만 바라보며 노후를 맞이하려 했다가는 인생 후반기가 아주 비참해질 수 있다고 설명합니다. 여러분, 이 설명은 정말 중요한 내용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들에서도 여러 번 설명드렸지만 진정한 투자자라면 국가의 보조금과 국민연금 등에 절대 기대면 안 됩니다. 아예 기대도 하지 마세요. 투자자는 자신의 미래를 스스로 책임지고 만드는 사람들입니다. 김승호 회장께서는 만약 자신이 지금 25살의 직장인 청년으로 돌아간다면 물론 자신의 모든 경험과 지식을 갖고 다시 과거로 시간만 돌려서 돌아가게 된다면 자신은 절대 은행에 저축하지 않고 무조건 매달 급여의 50만 원 정도를 빼서 한국에서 제일 큰 회사의 주식, 그러니까 지금으로 치면 삼성전자 주식을 매달 같은 날 사 모으겠다고 하십니다. 그리고 만약 시가총액 순위의 1위가 다른 기업으로 바뀌면 바뀐 주식으로 갈아탄다는 말씀을 하시는데 이게 바로 세계 1등 주식 투자법입니다. 제가 과거 영상 중 이 방식을 언급했던 영상을 카드로 띄워놓겠습니다.
암튼 이러한 세계 1등, 한국 1등 주식의 투자를 어릴 때부터 가장 빨리 시작하는 것이 주식 투자 성공의 핵심이기에 본인이 과거로 돌아간다면 가장 먼저 이걸 하겠다고 하신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투자의 장기적 마인드를 갖고 구조적으로 장기적 우상향이 확정된 세계 1등 주식을 오랜 기간 적립식으로 매수해 보유하는 것이 0.76%의 확률을 위해 자신의 삶을 직장에 갈아 넣으며 임원과 사장에 도전하는 첫 번째 방식에 버금가는 직장인이 부자가 될 수 있는 두 번째 방식이라는 점입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쭉 내용을 들으신 분들 중에는 야, 그렇게 쉬우면 무조건 두 번째 방법을 하지. 누가 인생 갈아 넣으면 임원에 도전하냐? 라고 말씀하실지 모릅니다. 하지만 지금의 투자 시장 하락기를 경험해 보시면 아시죠? 아무리 좋은 자산을 매수했더라도 오랫동안 보유하는 건 매우 어려운 일이며 하락장에 처음 매수를 시작해서 계속 매수해 나가는 것 역시 큰 용기가 필요한 일입니다. 누군가 임원이 되기 위해 열심히 뛰어다니며 땀을 흘린다면 다른 누군가는 투자의 세계에서 공포감과 싸우며 초토화된 자신의 계좌를 보며 식은땀을 흘리고 계실 겁니다. 또한 임원이 되기 위해 많은 후배 동료들과 함께 술잔을 기울이며 눈물 흘리는 시간이 있었다면 다른 누군가는 투자된 자산들의 공포 뉴스와 큰 변동폭에 피눈물을 흘리며 그 고초의 세월을 견디고 있는 것이죠. 그렇기에 김승호 회장께서는 투자를 통해 부자가 되는 방법 역시 치열한 공부 끝에 성공이 온다는 점을 잊지 말고 직업이 두 개라는 마인드로 끊임없이 경제를 공부하고 관찰해야 물가 상승률 이상, 평균 주가지수 이상의 수익을 내는 기술을 습득할 수 있다고 강조하며 만약 이런 능력을 키울 자신이 없고 두렵다면 지금 바로 두 번째 방법, 투자를 통한 부자 되기를 접고 직장에서 인사 잘하고 보고 잘하고 상사를 존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두 가지 방법을 모두 잘 실행하는 직장인이 있다면 그 사람은 반드시 백만장자가 될 수 있다고 약속한다고 얘기합니다.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을 통해 4천억 자산가이자 사업가인 김승호 회장님을 통해 직장인이 부자 되기 위해선 어렵지만 직장 내에서 임원이나 사장이 되기 위해 어떤 행동이나 마인드를 갖고 행동해야 하는지, 또는 직장이 아닌 자신의 투자 능력을 키워 투잡을 한다는 마인드로 투자에 임해 투자를 잘하는 기술을 익혀야 한다고 배웠습니다. 물론 이 두 가지 모두 결코 쉽지 않은 과정이지만 자신이 직장인으로서 부자가 되겠다라는 강한 신념이 있다면 자신의 상황에 맞는 방법을 적용해 강하게 추진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는 점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생각보다 부정적입니다. 자신을 둘러싼 주변 환경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제도를 탓합니다. 하지만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자신이 마음먹으면 뭐든 할 수 있다라는 강한 신념의 소유자라면 직장에서 월급을 받으면서 자신의 커리어나 투자 실력을 폭발적으로 성장시켜 부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믿고 지금 자신이 추진하는 그 전략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렇다면 자신이 원하는 그 시기에 아마 당신은 부자가 되어 있을 겁니다. 평범한 직장인, 매일 아침 출근했다 8시간 동안 근무하고 저녁이면 퇴근하고 또 다음날 출근했다 퇴근하고 또 출근했다 퇴근하는 이 반복적인 삶을 오랫동안 지속하면 우린 부자가 될 수 있을까요? 그럼 내 사업을 하면 좀 괜찮을까요? 평범한 자영업자는 어떤가요? 매일 아침 가게 문을 열고 청소하며 하루를 시작하고 바쁘게 장사를 마치고 가게를 정리한 후에 집에 돌아오는 이 삶도 자신이 스스로 고용한 것뿐 직장인의 삶과 많이 다르지 않습니다. 누군가는 이렇게 말합니다. 인생이 다 그런 건데 뭘 유난 떨며 말하냐? 하지만 정말 이건 우리 같은 직장인과 자영업자에겐 지극히 당연하고 벗어날 수 없는 한계이며 그 안에서 열심히 사는 것밖에는 방법이 없을까요? 저는 직업의 한계를 언급하시는 분들께 죄송하지만 전혀 아니다라고 강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직업이라는 게 뭐죠? 태어나면서부터 정해져 있는 건가요? 지금의 봉건시대나 조선시대가 아니죠. 우리가 살고 있는 현대사회에서는 자신의 노력에 의해 선택에 의해 고를 수 있는 게 바로 직업입니다. 물론 어릴 때 더 빨리 깨우치고 철들었다면 내가 갖고 있는 이 직업을 선택하지 않았을 텐데 라고 후회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우리는 우리의 환경 안에서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또는 적어도 차선이라고 생각하는 경로에 따라서 직업을 선택했고 그게 직장인이나 자영업자가 된 것이죠. 그런데 직장인과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어떤가요? 세상을 살다 보니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유리한 캐릭터인가요? 아님 생각보다 별로인가요? 자신의 현재 연봉과 매출 규모에 따라 이 질문에 대한 대답과 직업의 만족도는 모두 다르겠지만 적어도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굉장히 유리한 캐릭터가 아니라는 사실에는 대부분 동의하실 겁니다. 왜냐? 너무 무난한 캐릭터입니다. 직업으로 치면 우리가 게임 내에서 캐릭터를 선택할 땐
지력, 파워, 안정성, 성장성 뭐 이런 다양한 능력치가 있는데 이 직장인 또는 자영업자라는 캐릭터는 모든 수치가 특별히 높지도 않고 낮지도 않은 무난한 캐릭터라는 의미입니다. 물론 그 안에서도 직장인은 안정성이 좀 더 높고 자영업자는 성장성이 더 높을 수 있다는 아주 미묘한 차이가 있을 수는 있지만 대부분 이 둘은 자본주의 게임 내에선 무난한 캐릭터이면서 이 무난하다는 건 특별하지 않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럼 특별한 캐릭터는 뭐죠? 예를 들면 국가가 인정한 스페셜 직업군인 의사나 변호사처럼 자신의 스킬로 고액 연봉이 보장되었고 스스로 개업도 가능한 굉장히 자유도가 높은 유형이거나 초기 리스크는 높지만 그 리스크를 이겨내고 자신만의 비즈니스를 완성해 사업가의 영역으로 넘어간 캐릭터들이 특별하다라고 말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들은 자신이 창출하는 고액의 노동 가치나 사업을 통해 만들어내는 월 현금 흐름이 탁월하기 때문에 자신의 본업이 갖는 장점을 이용해 부자가 될 가능성을 매우 높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월급과 보너스가 전부인 직장인이나 매일매일의 수입이 전부인 자영업자들의 경우 현재 자신의 구조와 월 현금 흐름 창출 능력을 급격하게 끌어올릴 수 있는 방법에 많은 제약이 있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직장인과 자영업자 중에는 자신도 모르게 체감하며 느껴진 자본주의의 이 법칙, 노동소득은 자본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다라는 이 말의 의미를 많이들 체감하셨을 겁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이 이야기를 확실히 깨닫지 못한 분들을 위해 우리가 어릴 적 많이 해봤던 부루마블이나 모노폴리 같은 게임을 예로 우리가 사는 자본주의 사회의 공략법을 쉽게 설명드려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릴 적 해봤던 부루마블이라는 보드게임은 한국판 모노폴리라고 불리는 부동산 투자 게임입니다. 부루마블의 모티브가 된 부동산 게임의 원조인 모노폴리는 1930년대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개발된 메가히트 보드게임으로 주사위를 던져 보드판을 이동하며 걸린 땅을 구입하고 그곳에 많은 건물을 짓고 보유하면서 그곳에 걸린 다른 플레이어에게 임대료를 받아 돈을 벌고 그 돈으로 다른 땅과 건물을 계속 매입해가면서 게임을 승리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동일한 구조로 된 부루마블이라는 게임이 1980년대 등장해서 모노폴리보다 더 인기가 많았고 저 역시 어린 시절 부루마블 게임을 많이 하면서 자랐는데 그땐 이 게임이 이런 의미를 갖고 있는지 몰랐죠. 암튼 만약 우리가 부루마블 게임을 시작했는데 주사위를 던져 어디에 걸리든 아무 땅도 사지 않고 호텔이나 빌딩 같은 건물도 하나도 짓지 않고 주사위만 열심히 던져 더블이 나와 남보다 더 빨리 주사위판을 이동해서 한 바퀴 돌 때마다 주는 월급을 많이 받겠다라는 전략으로 플레이하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과연 그 사람의 전략은 성공할 수 있을까요? 만약 다른 사람이 한 바퀴 돌고 있을 때 내가 운 좋게 더블이 연속적으로 나오면서 열심히 돌고 또 돌고 세 바퀴를 돌아 경쟁자들보다 월급을 2번 더 받는다고 한들 그렇게 모은 피 같은 월급들은 시간이 지날수록 자신의 월급으로 땅과 건물을 사들이 다른 플레이어의 땅에 걸릴 때마다 계속 조금씩 빠져나가다가 어느 순간 땅과 건물을 많이 모은 플레이어와의 급격한 돈의 차이를 느끼게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런 말을 하겠죠. 내가 쟤네들보다 더 열심히 돌았는데 왜 이렇게 됐지? 뭐가 문제지? 여러분, 이건 단순한 게임에 국한된 우화 같은 이야기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자본주의의 원리인 것입니다. 2020년을 기점으로 전 세계의 많은 사람들, 특히 학습 능력이 좋고 남들과 비슷하게 해야 된다라는 강박이 매우 강한 대한민국의 국민들은 엄청나게 많은 양의 돈이 풀리면서 급격히 오르는 부동산과 주식, 암호화폐 시장들을 보면서 노동소득은 투자소득을 이길 수 없구나 라는 점을 뼈저리게 느끼셨고 그렇게 전 국민의 투자 열풍, 투자 공부가 시작되었죠. 하지만 투자했던 자산들의 가치가 계속 떨어지는 상황들을 보고 있으니 언제 그랬냐는 듯 다시 이런 이야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야, 뭐니 해도 현금이 최고야. 투자고 나발이고 본업이 충실해야 안 잘리는 거야. 이런 식으로 자신의 어리석음을 탓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저는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노동소득은 투자소득을 절대 이길 수 없고 자본소득은 사업소득을 이길 수 없다는 이 명제는 특정 시기에 바람처럼 왔다 가는 트렌드가 아닌 자본주의라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변하지 않는 기본 코딩인 것이죠. 예를 들어 부루마블 게임에서 자기 땅에 호텔이나 빌딩을 짓는 건 무엇을 의미할까요? 쉽게 말해 부동산 임대 수익을 만든다는 거니까 투자소득을 거두는 개념이 되겠죠? 그런데 그게 한 채가 아니고 여러 채를 갖고 임대업을 하기 위해서 법인까지 설립해서 제대로 각 잡고 진행한다면 이건 사업소득의 영역으로 넘어가는 거죠. 만약 땅이 아닌 유람선이나 여객선, 우주선 등과 같은 부루마블 게임에 등장하는 기업을 소유하거나 그 기업에 투자하는 형태로 주주의 권리를 갖는다면 그곳에 걸려 그 서비스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서 사업소득이나 투자소득을 받게 되는 겁니다.
즉 자본주의라는 이 게임에서는 자신의 노동소득을 얼마나 알차게 좋은 자산으로 교환해 자신이 직접 한 바퀴를 돌지 않고도 심지어 무인도에 갇혀 쉬고 있어도 알아서 돈이 나에게 오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싸움이고, 이런 투자소득이나 사업소득은 우리가 열심히 발바닥에 땀나게 뛰어서 보드판을 한 바퀴 돌면서 받는 노동소득으로는 절대 넘어설 수 없도록 룰이 세팅된 겁니다. 자, 그럼 이 게임에서 유리한 사업가나 월 현금흐름 창출 능력이 뛰어난 스페셜리스트가 되면 쉽게 게임을 끌고 갈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말씀하신다면 그게 맞습니다. 하지만 우린 이미 직장인이나 자영업자를 선택했죠? 그럼 이 게임에서 직장인이나 자영업자 캐릭터를 어쩔 수 없이 선택했더라도 게임을 자신한테 유리한 상황으로 만들고 이곳에서 생존해 자신과 가족의 행복을 계속 유지하고 싶다면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맞습니다. 바로 사업이나 투자 소득을 거둘 수 있는 구조를 만들어야 합니다. 제가 이전 영상 성공한 사람한테 올라타라에서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방법을 언급했었죠. 이 세상에서 부자가 되는 방법은 세 가지밖에 없는데, 첫째, 상속을 받거나, 둘째, 복권에 당첨되거나, 셋째, 사업에서 성공하는 것인데, 이 중 원래 부자였거나 잠깐 동안만 부자가 될 가능성이 높은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빼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이 유일한 방법이고, 사업가가 되어 사업에 성공하는 것은 매우 많은 리스크와 책임이 따르는 결정이니 투자라는 행위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는 방식을 강조했었습니다. 김승호 회장께서 말씀하셨던 이야기에서도 알 수 있듯이, 만약 우리가 이 자본주의 게임에서 성공하고자 한다면 직접 사업을 해야 하겠지만, 사업을 할 수 없게 이미 직장인과 자영업자 캐릭터를 선택한 사람이더라도 투자를 통해 남의 성공에 올라타 자신의 사업 소득을 폭발적으로 늘리는 시도를 해야 부자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물론 투자는 늘 어렵고 위험해 보입니다. 하지만 리스크를 걸고 수익을 얻는다라는 투자의 기본적 속성을 알고 있는 투자자라면 리스크를 어떻게 녹여낼 것인가를 고민해야지, 어떻게 하면 리스크가 없을까를 고민하며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닙니다. 아무것도 하지 않는 사람은 저녁에 맘 편히 잠은 자겠지만 아무것도 걸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사지 않았기에 아무것도 얻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즉, 당신이 지금 세상의 변화에 아무것도 리스크를 걸고 있지 않는다면 당신은 부자가 될 가능성이 점점 낮아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더욱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사실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은 진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닙니다. 리스크가 무섭다며 원화로 표시된 현금만 들고 있다면 투자의 세계의 언어로는 원화 강세에 몰빵 투자한 것입니다. 그것도 자신이 모르는 사이에 카지노의 원화 강세 칸에 자신의 전 재산을 배팅한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우린 이번 영상에서 직장인과 자영업자가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아 자신의 부를 늘릴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단계로서 투자의 중요성을 브루마블 게임과 카지노의 예를 들어 설명드렸습니다. 결국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내가 아무것도 안 하는 건 실제로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구나, 그건 역시 무언가에 배팅하고 있는 행위였구나, 이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나도 모르게 배팅되는 이 자본주의 사회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뭐든 제대로 알고 투자하고 투자의 경험을 쌓아가며 현명한 판단을 할 수 있는 스스로의 능력을 키워야 하지 않을까요? 그렇기에 지금 당장 자신의 투자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투자의 구루, 현인들의 책과 영상들 속에서 거인들의 생각을 살펴보고 이를 자신의 투자에 연결하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물론 제 채널 리스펙 투자 플랜이 여러분들의 좋은 투자 습관과 마인드, 그리고 투자의 인사이트를 드리기 위해 늘 함께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인생에서 우울하고 힘든 순간이 오면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왜 나한테 이런 시련이 왔는지, 나는 왜 이렇게 더럽게 운도 없는지, 남들은 부모 잘 만나서 결혼 잘해서 좋은 환경에서 안정적으로 사는데 나만 이렇게 아등바등 사는 것 같아 슬프고 우울하고 무기력해지십니까? 저는 어릴 때부터 살면서 힘들거나 다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작아지거나 큰 시련이 온 시점쯤엔 늘 이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난 무조건 성공할 거니까 이 시련이 나중에 내가 자서전을 쓰면 아주 좋은 에피소드가 되겠는데? 이 위기를 퀴즈 문제 풀듯이 잘 풀면 나중에 성공담으로 웃으면서 회자 될 수 있겠는데? 늘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맞습니다, 여러분. 전 어려서부터 대책 없는 초초초 낙관주의자였고 지금도 생각한 건 모두 다 이룰 수 있다고 믿으며 하루하루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은 잠시 투자 대상보단 투자 마인드에 대한 제 생각을 파도 소리 듣고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린 이 세상을 살면서 참 많은 실패를 경험하고 좌절도 하고 포기도 합니다. 나도 할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안 되네. 안 되는 놈은 뭘 해도 안 되나 봐. 아무래도 난 운이 없는 것 같아. 나름 열심히 무언가를 했는데 성과가 좋지 않으면
사람이라면 누구나 지치게 되죠. 우리가 기계도 아니고 끊임없이 시도를 하는 건 어렵잖아요. 그렇지만 저는 우리가 생각하고 내뱉는 말이 결국 우리 스스로의 한계를 만든다고 생각합니다. 스스로 안 된다, 난 운이 없다, 난 못한다, 이런 식으로 말하는데 다른 사람은 나를 믿을까요? 내 스스로 나를 못 믿는데 누가 나를 믿어줄까요? 그리고 아무도 나를 믿어주지 않는데 내가 잘 될 수가 있을까요? 이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일단 인생의 목표를 정했다면 스스로 100% 자신을 믿어줘야 합니다. 그래야 불가능해 보이던 일들도 조금씩 그 가능성을 찾아나갈 수 있는 거예요. 인트로에서 말씀드렸지만 저는 초초초 긍정주의자입니다. 누군가는 말하죠. 지나친 긍정주의는 현실을 제대로 못 본다고, 현실을 부정하고 망상 속에 살며 자유할 뿐이라고. 하지만 저는 이 말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 세상은 자신이 상상하는 것만큼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왜냐? 제가 좋아하는 하와이 데저택님을 비롯한 여러분들이 전해주시는 뇌 과학자, 심리학자, 성공한 사람들을 인터뷰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다 떠나서 우리 사피엔스가 이 지구를 지배할 수 있었던 건 존재하지 않는 무언가를 상상할 수 있게 하는 능력, 즉 허상을, 비전을 만들어내는 그 능력 때문이고, 그걸 많은 사람들이 공감하는 또 다른 능력 때문에 결국 상상이 현실로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사피엔스의 저자 유발 하라리는 말했죠. 그래서 핵심은 자신이 스스로 허상이라고 할 수 있는 그 보이지 않는 비전을 만들어내고 그걸 본인이 100% 믿는다면 그 다음부터는 그 비전이 하나씩 구체화되는 거죠. 제가 예전 영상에서 현재 1000만 원밖에 없어도 마인드는 100억대 자산가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실제로 전 현재 100억대 자산가가 아니고 목표를 이룬 상태도 아니지만 늘 100억대 자산가의 마인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 결국 이룰 거라는 확신이 있으니까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랬습니다. 남들과 비교했을 때 부족한 것들이 있고 부러운 게 있고 갖고 싶은 게 있어도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았어요. 왜? 결국 나도 다 갖게 될 거니까. 시기의 문제지 결국 나도 저 단계에 가고 그 다음 단계를 고민하는 그들과 같은 생각을 하게 될 테니까 지금 그들의 고민을 잘 듣자. 그게 미래의 내 시간을 아끼는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내가 아직 경험하지 못한 것들을 말하고 제시하는 분들의 책과 영상을 통해 충분히 느끼려고 노력했습니다. 내가 없는 걸 탓할 시간에 나중에 갖게 될 것에 대한 고민의 시간을 줄이는 일에 집중한 거죠. 야, 뭐 그런 걸 고민해. 아무것도 없으면서 뭘 관심을 가져. 나중에 생기면 고민해. 그렇게 한가해? 지금 당장 먹고 살기도 바빠 죽겠구만. 이런 식으로 생각하면 난 갖고 있지도 않은 걸 갖고 있는 사람들이나 그런 내 환경이나 모든 게 다 의미가 없어요. 짜증나고 비교되고 그냥 다 싹 뒤집어 엎었으면 좋겠다는 생각만 들 거예요. 하지만 생각을 조금만 바꿔서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고요. 나중에 내가 원하는 목표를 다 이루고 자서전을 쓴다고 생각해보자고요. 그 자서전의 내용이 재미있으려면, 드라마틱하려면 내용 안에 위기의 순간, 포기하고 싶었던 고통의 순간들이 있었는데 그걸 슬기롭게 헤쳐나가고 결국 목표를 이루고 성공하는 스토리로 가야 그게 훨씬 재미있고 감동적일 거 아니에요. 그냥 처음부터 잘 태어나서 고생 한번 없이 무난하게 쭉 와서 목표 달성 끝? 이러면 아무런 재미가 없잖아요. 그쵸? 그럼 내 인생의 서사시를 써내려가는 그 순간순간의 과정이 우리의 현실이라고 보면 힘들고 지치고 어려운 순간은 늘 우리를 감정적으로 슬프게 만들 수는 있지만 내가 성공할 거라는 확신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 위기의 순간은 자신의 인생 드라마를 더욱 재밌고 빛나게 만들어줄 기가 막힌 이벤트라는 거죠. 물론 힘들죠. 어렵죠. 복잡한 수학 문제고 정신없는 퍼즐 맞추기죠. 근데 그걸 역경을 뚫고 맞추고 해결을 하면 더 큰 보상과 기회가 우리에게 오고 자신은 또 한 번 문제를 해결했다라는 스몰 윈에 대한 경험을 하게 되고 그게 또 한 번 자신감을 올려주고 마음 먹으면 할 수 있다라는 믿음을 주며 마지막으로 기가 막힌 스토리를 주잖아요. 그렇게 위기의 순간들, 시련의 순간들에 하나하나씩 스몰 윈과 에피소드를 챙기면서 자신의 목표를 향해 전진하는 거예요. 전 2030년 금융순자산 100억이라는 목표를 향해 열심히 투자와 직장생활을 병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도 이 목표에 대해서 불가능이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목표를 정하고 그에 맞는 방법을 찾고 위기가 오면 극복하면서 기가 막힌 에피소드 하나 챙겼다는 마인드로 기분 좋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2022년의 위기, 투자 자산의 감소? 이런 것들은 목표를 향해 나가는 과정의 좋은 에피소드에 불과합니다. 2030년까지 이런 에피소드들은 몇 개는 더 있을 거고요. 그리고 그것들이 제가 목표를 달성한 이후의 제 성공 스토리, 그리고 함께 하시는 많은 구독자님들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아주 좋은 에피소드일 뿐입니다.
그렇기에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강조해 말씀드려봅니다. 자신의 성공을 100% 확신하는 사람은 목표한 모든 것을 이룰 수 있고 그 과정의 모든 시련과 어려움은 자신의 성공 스토리를 알차게 채워주는 소중한 에피소드에 불과하다. 자, 즐겁게 올 한 해 우리들의 에피소드를 마무리해봅시다. 혹시 여러분은 직장에서 임원으로 성공하고 싶고 SNS에서 멋진 인플루언서로도 보이고 싶고 부업으로 시작한 사업으로 돈도 많이 벌고 싶고 투자도 기가 막히게 잘해서 잘 불리고 싶나요? 2023년 연초를 맞이해 이런저런 자기계발 책들을 보면서 한 해 목표를 세우다 보면 이건 뭐 슈퍼맨이나 가능한 멀티태스킹 능력을 갖춰야만 할 수 있는 계획들을 원대한 포부와 함께 쏟아내는 자신의 모습을 우린 쉽게 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전 여러 연구와 책에서 언급됐던 것처럼 멀티태스킹이라는 말 자체가 오류이고 실제로 인간은 동시에 여러 가지 일에 절대 집중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왜 우리가 항상 할 일은 많고 시간에 쫓기는데 성과는 늘 그대로인지 아십니까? 바로 너무 많은 일들을 하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복잡한 이 세상을 슬기롭게 살아가기 위해 인생과 투자를 왜 단순화해야 하는지 게리 컬러와 제이 파파산이 쓴 책 원싱의 내용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가 예전 영상에서 보도 셰퍼의 돈에 나왔던 명문장 하루 종일 일하는 사람은 돈 벌 시간이 없다 라는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 말의 의미는 현재 자신이 묶여있고 오랫동안 시간을 제공해야 하는 그 무언가가 자신에게 가장 중요한 원띵이 아니라면 그 행위를 열심히 하는 것으론 절대 부자가 될 수 없다는 걸 의미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뭔가를 포기하기 싫어합니다. 직장생활, SNS 활동, 투자 성과, 취미생활, 소비 습관 그 어느 것도 포기할 수 없다면서 모두 가져가려는 사람은 결국 타인에 의해 포기할 수밖에 없는 상태가 되면 그때 가서 마치 자신의 선택인 양 하나를 고르지만 사실 그건 선택이 아니라 선택지가 줄어들어 하나밖에 남지 않은 걸 잡아든 것에 불과할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린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꿈과 목표를 향해 지금 이 순간 꼭 해야 할 단 한 가지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야 하고 그 외의 것들은 어느 정도 포기해야 합니다. 자기계발 서적인 원싱에 보면 이런 문구가 나옵니다. 내가 큰 성공을 거두었을 때에는 단 하나의 일에만 집중했다. 그러나 성공이 들쭉날쭉했을 때는 집중력도 여러 군데에 퍼져 있었다. 결국 우린 소중한 우리들의 시간을 중요한 한 가지에 집중적으로 투입하고 파고들어야 한다고 이 책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이런 이야기를 평소 주변 분들에게 하면 늘 반응은 이렇습니다. 그래, 그 말이 맞긴 한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야, 어떻게 하나만 할 수가 있냐? 그러다 그게 잘 안 되면 망하는 거잖아. 난 성격이 완벽주의자라 그게 잘 안 되네. 뭐든 내 맘에 들게 안 되면 마음이 불편하더라고. 여러분도 혹시 이런 생각이시라면 제가 지금부터 설명드릴 원싱에 나왔던 내용들을 잘 들어보세요. 이 책의 저자 역시 과거엔 모든 일은 똑같이 중요하다는 신념을 갖고 커리어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늘 한 번에 많은 일을 시도했고 그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 좌절할 때마다 자신이 성공할 수 있는 능력이나 의지가 있는지 회의감마저 들었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성공해내야 한다라는 생각에 정말 이악 물고 악으로 깡으로 살았고 그 행위 자체가 집중력과 열정이라고 믿었다는 거죠. 그러다 결국 약간의 성과는 있었지만 항상 병원 신세를 져야 되는 상태가 되었다고 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얘기하는 모든 것을 지키며 살고자 했고 모든 일에 최선을 다했던 결과가 허망하자 그때부터 자신의 강박을 내려놓고 긴장을 풀고 의도적으로 일을 줄이기 시작했더니 제대로 숨을 쉴 수 있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과정에서 저자가 알게 된 매우 중요한 원리는 우리는 지나치게 생각을 많이 하고 지나치게 과도한 계획을 세우고 지나치게 커리어와 사업, 삶을 분석하려고 하면서 자신의 몸을 혹사시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크게 착각하는 건 그런 일들을 했기에 성공한 것이 아니라 그런 모든 일들을 다 함에도 불구하고 성공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일을 다 했기 때문이 아니라 그중 딱 한 가지가 자신의 작은 성공을 만들어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성공하고 싶은 사람이라면 자신이 목표로 한 그 성공을 향해 해야 할 여러 가지 중에 자신이 타고난 성과를 낼 수 있는 단 한 가지, 그 성공을 향해 가기 위해 해야 할 딱 한 가지를 정확히 찾고 그 한 가지에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이 책에서는 삶의 매 순간 가장 적합한 행동을 한다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은 현재 자신이 꿈꾸는 성공을 위해 적합한 행동을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런저런 핑계를 대며 남들에게 중요한 일들만 처리하다가 매일 지쳐 잠들고 계십니까? 미국의 철광왕 앤드류 카네기는 1885년
대학생들을 대상으로 사업적 성공으로 가는 길이라는 주제의 연설에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는지를 설명하면서 성공의 기본 조건이자 위대한 비밀이라며 자신의 에너지와 생각, 돈을 현재 하고 있는 일 하나에만 집중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투자에 대해서도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말은 틀렸다면서 달걀을 모두 한 바구니에 담고 그 바구니를 잘 지키라고 말했죠. 카네기의 얘기는 간단합니다. 우리 주변을 둘러보라는 거예요. 단 하나에 집중하는 사람들은 자주 실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왜? 바구니 하나를 잘 들고 다니는 건 쉬우니까요. 달걀이 제일 많이 깨지는 사람은 너무 많은 바구니를 들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게 인생과 투자의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자신의 위치에서 가장 집중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정확히 파악하고 그것에 집중하며 나머지는 내려놓고 자신이 탁월한 성과를 내거나 꼭 해내야만 하는 단 한 가지를 미친 듯이 파고드는 몰입이 우리에게 꼭 필요하고, 투자 역시 비상관 핵심 자산들 몇 가지만 구성해 그 자산의 흐름을 계속 관찰하고 관리하며 집중하는 것이 복잡한 세상을 이기는 단순함의 힘이자 성공한 사람들이 알려주는 위대한 비밀이지 않을까요? 자,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앞으로 이어질 다음 영상들에서도 이번 영상보다 훨씬 더 좋은 내용으로 여러분들을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제 채널이 마음에 들어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앞으로 올라오는 좋은 영상들을 놓치지 않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럼 오늘도 여러분만 믿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